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 핫한 뉴스를 휘휘 저어드립니다. 최휘 이슈 브리핑 휘핑뉴스의 최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기분 좋은 소식이 첫 소식이죠? 네. 오늘 오프닝에서도 전해주신 그 소식입니다. 예. 일본에서 막 전해져 온 기쁜 소식인데요. 일본 최고의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고시엔 결승전이 열렸는데요. 한국계인 일본 교토국제고가 이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이게 네.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소재 한신 고시엔 구장에서 열린 도쿄 간토다이 이치고와의 결승전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2대1로 승리하며 기적의 역사를 썼다는 소식이고요. 네. 교토국제고 제일 한국인이 세운 국제학교입니다. 1999년 야구부를 창단한 이후 2021년 처음 여름 고시엔 본선에 진출해 4강 진출까지 올랐으나 결승엔 오르지 못했고요. 네. 올해 우승 쾌거를 이룬 겁니다. 정말 큰 일입니다, 진짜. 네. 이거. 아, 네. 고시엔이 뭔지도 좀 전해드리면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일본 고교 야구 선수들에게 꿈의 무대로 불리는데요. 일본 전역 3,700여 개 고교 야구부 중 오직 49개 팀만이 본선에 나갈 수 있다고 해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구나. 네, 얼마나 그죠? 또 엄청나냐면 예. 국내에서 많은 팬이 있는 야구 천재 오타니도 과거 고교 시절 2차례 본선에 나섰지만 1차전에서 모두 탈락했다고 해요. 야구 천재 한 명 갖고 안 된다니까요. 한 명으로는 안 네. 된다는 얘기죠. 네.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정말 얼마나 오르기 힘든 무대인지 아시겠죠. 네. 특히 이번 경기는 사상 처음 한국계 고교가 결승에 오른 것인데다가 일본 현 수도인 도쿄와 옛 수도인 교토 소재 그렇죠. 네, 네. 학교 간 맞대결이 성사된 게 또 처음이래요.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더 친구 많은 도시 대결. 네, 그래서 더 많은 네. 관심이 모아졌다고 하고요. 네. 교토국제고 선수들이 승리 직후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모습이 예, NH 일본 공영방송을 통해 일본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최수영 씨께 네. 아, 우리나라에는 황금 사자기 청룡기도 있잖아 했더니 네. 이 규모가 그 비교가 규모가 안 되는 비교가 안 거예요. 돼요. 저 야구 잘 몰라가지고 예. 야모다리라서 조금 더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야모다리 갑자원 뭐예요? 야구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 갑자원 야구대회는 일본에서는 이쪽에 말하자면은 일본도 고교 야구가 굉장히 좀 발전된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프로야구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질롭잖아요. 그래서 이 고교 야구에 대해서 일본인 전부가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교에게 쏟는 관심의 곱빼기 이상이라 보시면 돼요. 그냥 단순히 고교생들을 모여서 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군요. 그게 아니에요. 문화와 혼이 담겨 있는 그런 대회예요. 네, 네. 우리 선수들이 승리를 했다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자랑스럽죠. 네. 그렇군요. 자, 기쁨을 품고 이제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다음 소식이 참 마음이 참 그러니까. 무거운 소식입니다. 너무. 부천 화재, 호텔 화재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정말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전해졌죠. 어제 저녁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이 호텔은 모두 63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었고 화재 당일에는 27명이 투숙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건 어제 저녁 7시 40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약 20분 만에 출동해 진화에 나섰고요. 불은 3시간 만에 잡혔지만 모두 19명의 인명피해가 난 겁니다. 네. 사망자 중 남성은 4명, 여성은 3명이고 중상 2명 포함한 부상자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소방당국은 8층 객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걸로 추정하고 네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발화 지점인 810호가 비어있던 점을 고려할 때 뭐 담뱃불이나 이런 실화 가능성보다는 빈 객실에서 누전이나 에어컨 스파크 등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걸로 추정했습니다. 그렇군요. 불이 나기에 앞서 810호 객실에 들어갔던 투숙객은 타는 냄새가 난다며 객실을 바꿨던 걸로 전해졌어요. 네네. 네, 이 투숙객이 이 문을 닫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한 점도 피해를 키운 걸로 소방은 보고 있습니다. 또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기초 진압 설비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게 지적됩니다. 네. 이 호텔이 완공된 2003년엔 스프링클러가
이 설치 의무가 아니었던 터라 네, 전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되지 않은 이 노후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에어매트가 사람 살리자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로 뛰어내린 투숙객이 그만 사망을 하는 바람에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소방당국이 설치한 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투숙객 2명이 사망한 네. 걸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래요. 네, 소방은 화재 현장 도착 후 5분 뒤 곧바로 이 외부 1층에 에어매트를 설치했고 8층 객실에서 남녀 2명이 뛰어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먼저 뛰어내린 여성이 에어매트의 이 가운데가 아닌 모서리 쪽으로 떨어지면서 네. 순간적으로 반동이 일어나 에어매트가 뒤집힌 겁니다. 네. 그리고 2초 뒤 남성이 곧바로 뛰어내리는 바람에 이 남성도 큰 충격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진 걸로 전해집니다. 당시 부천소방서가 설치한 에어매트는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살 수 있게 제작된 장비였다고 하고요. 네. 현장 목격자들이 찍은 사진에 119 부천소방서라는 글씨가 거꾸로 된 채 뒤집힌 에어매트의 모습이 담겨서 처음부터 에어매트를 거꾸로 설치한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네,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에어매트는 정상적으로 설치됐으나 여성이 추락한 후 뒤집어졌다. 다만 고층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이렇게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경우는 흔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네네. 우리 최희 아나운서 브리핑 중에 그 화재 당일 투숙객의 인원수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27명이 아니고 68명인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네네. 네. 자, 그리고 그 정말 이렇게 되니까 예상치 못하게 이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건데 어쨌든 지금 소방 당국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니까 네. 좀 결과를 기다려 보고요. 그렇죠. 네. 참 그 많은 분들의 고인의 명복을 정말 우리가 바라면서 그다음에 그 빨리 쾌유도 좀 기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네, 어제가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절기 처서였는데요. 처서 매직이 진짜인가 싶게 왠지 시원한 바람이 분다고 느낀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떠셨어요? 어제 좀 바람이 괜찮았어요. 좀 예. 괜찮으셨죠? 아침에 훨씬 낫더라고. 저도 네. 강아지랑 산책을 갔는데 이거 뭐야 바람이 왜 시원해 이렇게. 근데 사실 아침에 네. 28도더라고요. 오. 아침에 좀 문 열리니까 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맞아요. 낮이 되니까 또 더 좋다 말았어요. 또 더워졌어요. 네, 그 느낌이 맞았어요. 어제까지는 기온 상승이 잠시 주춤했고 오늘 아침까지도 견딜만 했는데 네. 다시 후텁지근한 열기가 전국을 그러게요. 오후 되니까 다시 채웠습니다. 덥더라고요. 네, 9호 태풍 종다리가 가고 괌 동쪽 해상에서 새로 발생한 10호 태풍 산산 이게 우리나라에 폭염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직접 이 태풍 영향권엔 들지 않고 일본 열도로 향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 뜨거운 열풍을 불어넣는 열풍기 역할을 할 거라고 해요. 서울 등 서쪽 지방은 한낮 체감 온도가 다시 35도로 웃돌고 밤사이 열대야도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또 이 태풍 영향으로 이번 주 일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남부 지방에도 비가 올 걸로 예상이 그렇군요. 됩니다. 네. 도대체 올여름 역대급 그러게요. 기록을 세우고 있는 폭염과 열대야 언제까지 이어질지 찾아봤는데요. 초가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추석 때 에어컨 트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기상청은 9월 첫날까지 낮 기온 31도에서 34도에 달하고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요즘 물 자주 드시고요. 더운 시간대 활동 자제하기 등 건강 수칙 준수하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맹물만 너무 드시면은 곤란해요. 땀 많이 나실 때는 소금기를 드셔야 되니까 네. 이온 음료 같은 것도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여름에 땀 많이 나실 때는 약간 짭조름하게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다행히 태풍 산산이 우리나라는 비껴가지만 당분간 더위는 더 있다는 소식이니까 인내심을 한번 시험해 보죠. 나를 죽이지 못할 고통은 9월이 우리가 더 강해지죠. 더 강해지니까. 예.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폭발물이 터졌다고요? 네? 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글쎄요.
어제 낮 1시 14분쯤입니다. 광주 서구의 한 치과에서 부탄 가스통으로 만든 사제 폭발물이 터졌어요. 예. 부탄가스. 세 차례 폭발과 함께 불이 났고요. 출동한 소방이 불을 9분 만에 끄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7층짜리 건물에 있던 환자 등 100여 명이 놀라서 대피를 했습니다. 네. 같은 건물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는 심장이 벌렁벌렁했다.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간호사들이 뛰어다니면서 나가라고 했다. 진짜 놀라셨겠네. 네, 진술을 했고요. 네. 알고 보니 이 범인 병원 환자기도 했던 70대 남성입니다. 네.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병원 진료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요. 범행 후 도망쳤다가 2시간 뒤 자수를 했다고 하고요. 경찰은 방화 등의 혐의로 이 7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사제 폭발물이라뇨. 그러니까요. 아유, 네. 말이 안 돼. 마지막 소식 네. 전해주시죠.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문해력 논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거 제일 자주 쓰는 건데. 네. 두 분도 과거 입사 지원서 써본 적 많이 있으시죠? 썼죠. 네. 네. 많이 어떠세요? 하셨구나. 지금 그러세요? 네. 저는 한 서너 번 써봤죠. 저는 네. 서너 번밖에 안 써보셨어요? 서너 번. 와, 그거 많이 쓴 건데 우리 때는. 저는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몇십 개는 쓴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한 아르바이트 지원자가 입사 지원서 휴대폰란에 전화번호가 아닌 자신이 쓰는 핸드폰 기종을 적어서 낸 사연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머. 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바 뽑는데 요새 애들 싫어하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글 작성자는 이 입사 지원서를 공개했는데 휴대폰란에 아이폰 12 미니라는 휴대전화 기종이 적혀 있었어요. 저런. 네, 전화번호를 묻는 항목이었는데 지원자는 휴대전화 기종이 뭔지 묻는 질문으로 잘못 해석을 해서 자신이 쓰고 있는 휴대전화 기종을 적어낸 겁니다. 저런.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 보였는데 문해력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시대가 변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한 번도 써보지 않으면 저는 있을 수 있는 것 그렇죠. 같고 오히려 휴대폰 번호라고 안내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휴대폰 번호, 뭐 전화번호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요. 번호까지를. 네, 문제가 된 입사 지원서를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네네. 일반적인 양식의 입사 지원서예요. 제일 위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항목이 있고 그 네. 아래 휴대폰 그리고 그 옆에 전화번호 항목이 있었어요? 네, 각각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집 전화기 쓰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 전화번호란이 휴대폰 번호를 적는 곳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는 그럴 수 겁니다. 있죠. 네, 좀 네. 이해가 되시죠? 네네. 실제로 이 입사 지원자는 2007년생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집 전화 없는 요즘 세대 상황 고려해야 한다라는 반응이 나오고요. 반면 일하는 곳에서 휴대전화 기종을 왜 묻겠냐. 시대 변화 더했다간 난리 나겠다 등의 반응도 잇따랐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계속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각 학교의 독서 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 사서 교사의 업무 체계화 그리고 정원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서울대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조교가 금일까지 금일. 제출하라는 거를 금요일로 착각해서 오늘까지 제출하고 금요일 날 내서 항의 맞아요. 받았다고. 네. 서울대입니다. 아니 제가 어릴 때 책 읽기를 싫어했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의 이벤트로 바뀌었어요. 어떤 거죠? 저희 오빠가 네. 퀴즈를 내겠다. 너가 이 책 오빠가 여기서 퀴즈를 낼 테니까 네. 읽어라. 퀴즈라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퀴즈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죠. 아주 좋은 방법 네. 같긴 했어요. 제가 네.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그게 좋은 인연이 됐죠. 네. 자, 휘핑 뉴스는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휘핑 퀴즈 내주십시오. 네, 저도 퀴즈를 내드릴게요. 네. 한 아르바이트 지원자가 입사 지원서 휴대폰 란에 번호 대신 핸드폰 기종을 적어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요즘 사람들의 이건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죠. 글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는 능력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보기 있습니다. 네. 1번 암기력, 2번 문해력, 3번 어휘력. 보기 다시 한번요. 1번, 암기력, 2번, 문해력, 3번. 어휘력. 네. 영과 날못 요정 나와주세요. 영양과다 날지 못한 이 나왔습니다. 교정. 네. 오래간만에 이제 갑자기 또 이 객관 이제 삼지선다구나 네. 나오니까 좀 갑자기 당황했는데 네. 맨날 주관식 하다가 제가 쉽게 이게 좀 힌트를 드릴게요. 이 능력은 외우거나 단어를 많이 아는 능력이 아니라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 네. 오, 너무 좋은데요? 그다음에 우리가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우리가 문어를 어디에서 잡죠? 바다에서 잡잖아요. 제 취향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힌트가. 문어를 바다에서 잡죠. 네. 네.
바다가 해자죠. 바다 해자 쓰잖아요. 근데 아까 휴대폰이란 단어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칭해서 문장을 아, 그런 이해하는 거예요? 능력을 아. 문해력이라고 얘기해. 자꾸 이런 식으로 문해력 논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이익선 진행자님.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라디오 앱, 유튜브 이슈 피플 댓글창에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에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송창식의 가나다라 준비했고요. 우리 최휘 아나운서는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